안녕하세요. 신앙놀이터 유주영 목사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네요. 어, 썸네일 보신 것처럼 사실 지난주에 추석 때 아프지 말고 기쁨의 추석을 잘 보내자고 영상 찍었는데 영상 찍고 얼마 안 가서 응급실을 바로 갔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영상도 찍었겠다. 이제 추석이니까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확하게 그 암이 있는 명시점 거기 부분에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오더라고요. 어떤 시기냐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옆구리 아플 때는 약간 살짝 칼로 베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렇게 못 참겠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이렇게 뭔가가 이제 막 그 걸레 짜듯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막 엄청 크게 쥐어 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저녁 9시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 싶은 게 그 영상도 안 찍고 형이랑 식사도 안 했으면은 그냥 이제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늦어짐, 늦장 부림 때문에 아픈 순간에 좀 응급실을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응급실 갔는데 이제 뭐 후기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응급실 가면은 일단 대기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침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날 되게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온 거랑은 별개로 제가 갔을 때는 좀 한산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얘기로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추석이 시작한 건 아니고 추석 전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제가 나갈 때쯤엔 엄청 많아졌어요. 응급실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하게 되냐 이것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저는 뭐 거기에 아프니까 간 거니까 진통제 주사부터 맞습니다. 좀 요청을 하죠. 너무 아프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피 검사를 하면 무조건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정도는 그 침대에 있어야 돼요. 그 검사가 했다고 바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통제를 맞으면서 견디면서 침대에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헤모글로빈 수치, 그 적혈구 수치가 7점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7.4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빈혈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수혈을 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약간은 계산을 한 거죠. 혹시나 빈혈이 있으면 수혈을 받으면은 추석을 좀 편하게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간 거였는데 응급실 구조상 그렇게는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바로 피 꽂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뭐 동의서도 써야 되고 피가 와야 되고 맞으면 이제 막 바로바로 이게 막 팍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세 시간 또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태어날 때쯤이 되니까 아까는 한산하다 그랬는데 병상마다 사람들이 엄청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7.4긴 해도 한 주 정도 더 있으면은 또 입원을 해서 수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태어나라고 하시고 저도 이제 이왕이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상황이 또 그러니까 그 말도 굉장히 맞아요. 위험한 사람들도 와야 되고 하니까 그냥 저도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그 선생님이 다른 종류의 제가 먹는 거 말고 다른 종류의 즉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받아서 왔습니다. 보통은 그냥 한 번 아프면은 한 몇 주 괜찮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 집에 갔죠.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화요일로 넘어간 그 새벽 3시 정도였어요. 3시에 3시 반? 기억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냥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딱히 뭐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아파지겠네 이게 아니라 갑자기 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다음 아픈 다음부터는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는 택시 타면은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거는 왜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전 근데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인터넷상에 보면 뭐 택시를 타고 가면 더 좋다. 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거 큰 의미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첫 번째 택시를 탔고 두 번째는 어, 아닌 것 같다. 이게 부모님 집에서 병원까지는 오히려 30분이 좀 더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뭐 택시 타가지고 신호 지켜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19 불렀습니다. 이 영상을 항상 찍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제일 커요. 하나는 제가 겪었던 것들을 실제로 알려드리면서 뭔가 비슷한 처지의 암 환자분들에게 정보가 조금이라도 공유됐으면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게 제일 큰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알면 더 같이 기도하기가 좋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119를 택했어요. 두 번째는 119 구급대원들이 정말 빨리 와줬고 저도 이제 병원을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인데 부모님 집이 길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내려가고 이제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응급실 갔죠.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에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4시 반까지 환자를 못 받는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면 어차피 도착하면 뭐 4시 좀 넘을 테니까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같이 갔죠. 이제 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이게 좀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7시까지로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평상시에 위기의 순간에 냉정한 판단을 굉장히 하는 편인데도 아프니까 그런 아무 사고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본래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진통제를 제가 손에 닿는 거리에 다 놔둬요. 물이며 뭐며 아프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근데 이제 그때 첫 번째 응급실 때 받았던 그 약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해놨던 거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7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이 구급대원들하고 같이 3시간을 더 기다릴 건지 아니면 그 약을 찾으러 집에 갈지.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약을 찾기만 하면 즉효성 약이고 좋은 약이라고 처방해 주신 거니까 어차피 3시간 기다려서 진통제 주사 맞으나 그 전에 그거 찾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저는 집에 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항상 자기 중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하는데 119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저랑 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전에 다른 그 응급대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어쨌든 의식이 있잖아요. 정말 아팠거든요. 정말 아팠지만 의식은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버렸다거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이송하려면은 구급차가 있어야 되는데 구급차 수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급실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진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저에게 어떤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넘기고 싶어서 어쨌든 아프니까 응급실 때 받은 약은 아니지만 전에 받은 상비약을 재빨리 2개를 먹었어요. 원래 2개까지 잘 안 먹는데 아프니까 뭐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 선에서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가겠다고 결정할 때쯤에 그 고통이 조금씩 수그러 들더라고요.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 굉장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의 추석이 됩시다 해놓고 2번이나 응급실을 간 그런 추석이었는데 어, 무엇보다 진짜 여러분 안 아파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진통제도 잘 준비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공유하고 싶었고 정말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뭐 누가 옳다 그르다는 좀 둘째치고 환자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당사자가 돼 보니까 더 그게 와닿잖아요. 이 문제가 의료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고 이번에 가족들이 삼성 서울병원에 올려주신 그런 암과 고통에 대한 내용을 또 공유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공유를 좀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 암 환자들은 통증을 무조건 조절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요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긴 합니다. 예전에 많이 참았어요.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근데 정말 잘못된 정보들, 뭐 내성 생길 수 있다, 되도록이면 적게 먹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암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통증 조절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어떻게 써 있냐면은 그 암 환자들의 고통은 환자가 끊임없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그런 이상한 의지를 갖게 한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 약간 의지가 좀 꺾이는 것 같다, 아프니까 뭐 시험 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암 환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적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그랬겠구나. 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탄이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고, 또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어디 이 시련도 건지나 보자 하면서 괴롭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견뎠잖아요. 이번에도 건졌습니다. 뭐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버틴 건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위에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견디고 또 가다 보면 정금같이 나올 일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쁨의 추석을 잘 보내셨길 바라고 저도 어쨌든 하나님 또 잘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요일에 외래로 수혈을 받으러 가서 수혈도 잘 끝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정말 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음 항암이 다가오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드디어 6차입니다. 6차는 중요하죠. 6차가 끝나면 다시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영상 찍는 이유죠. 약간 그냥 있었던 일들 위주로 얘기를 했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길 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지 말자는 결코 포기하지 말자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면서 부르짖는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뭐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은 그 다윗처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난다면 또 다음 길을 갈 수 있겠죠. 또 영광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결과가 어떠하든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네요. 은혜 많이 받으시는 주일 됐으면 좋겠고 저도 사역 잘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맞나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